크리에이터라고 다 모두 다 위기고 모두 다 기회라기보단 어떤 분야, 크리에이터 어떤 분야는 위기고 어떤 분야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가 이미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네. 혹은 더 많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단순 요약해서 원래 뿌려줬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직접 발행도 할 수 있는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AI 딸깍이라고 우리가 좀 무시하지만 그게 없던 분야고 없던 시장인데 그걸로 또 엄청 또 돈을 벌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정보성이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좀 바뀌었어요. 그 북튜브였다가 이제 지식 쪽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가 협회를 찾아가서 한번 논의를 그러면 네, 저희 아이데이 네, 참여하시면 될 것 심층 같습니다.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들어보면 그래서 위기가 있는 분야가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AI 딸깍이라고 우리가 좀 무시하지만 그게 없던 분야고 없던 시장인데 그걸로 또 엄청 또 돈을 벌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죠. 네, 우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존의 자기 콘텐츠에서 AI를 활용해서 좀 더 낮게 만드는 뭐 편집을 좀 쉽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다 모두 다 위기고 모두 다 기회라기보단 어떤 분야, 크리에이터 어떤 분야는 위기고 어떤 분야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 측면에서는 이제 소규모 크리에이터, 네. 특히 전문성 기반 크리에이터들이 AI로 좀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 변호사, 요리사, 육아 전문가 같은 분들이 콘텐츠화에 이제 기술적 장벽 없이도 이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좀 빠르게 콘텐츠화해서 이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의사 그건 좀 아는데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 지식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약간 그 삐까번쩍한 걸 좋아해가지고 장비 막 1,000만 원짜리 사고 스튜디오 쫙 대여하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한번 찍었는데 조회수 처음에 27회 이렇게 나오면 한 3-4번 한 다음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AI 때문에도 그렇고 플랫폼 때문에도 그렇고 다국어 콘텐츠 확장까지도 너무 네네. 쉬워졌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한국을 넘어 어떤 나라들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AI 번역과 더빙 같은 경우도 한국 크리에이터가 동남아나 일본, 영어권 시장까지 동시에 좀 공략하는 게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희 시안책방도 제가 이제 다국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도 해놨는데 영어는 잘 안 보는데 인도네시아어를 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클릭하는 사람이 좀 늘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타겟팅을 해보시면 확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도네시아가 네.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인원수가 워낙 많은 네네. 국가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한 때문에 2억 명이 넘지 않나요? 네, 인도네시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개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 시장은 커질 거고 컨텐츠는 사실 지금 그쪽에 있는 컨텐츠보다 한국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네. 한국 컨텐츠의 질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사실 좀 같이 공략을 하시는 것도 아예 이제 좀 전략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를 한국에서 달아주시는 것도 어떤 컨텐츠 안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제가 아는 인플루언서는 정말 신기하게 팔로워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벌기도 했는데 어떤 한 단어를 A라는 국가로 한번 발음을 하고 B라는 국가는 또 이렇게 발음하고 하는 이제 한 단어를 여러 국가로 발음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제 경쟁 국가 거를 빼거나 일부러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랑 엄청 경쟁하는 국가 있잖아요. 태국? 태국인가요? 아무튼 베트남 언어로 뭐 애플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네. 태국만을 태국은 일단 뺀 거예요. 그렇게 치면 영국, 프랑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굉장히 잘 그래서 싸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나라를 하나를 빼서 그 나라 애들이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그 나라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거 얘기 안 해? 아니면 한 국가의 발음을 일부러 틀리게 좀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러면 그 야. 나라 애들이 들어와서 발음 좀 틀렸어. 이야. 그런 반응까지 만들어내면서 해외 확장을 해서 엄청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부러 타겟팅을 좀 해보라는 말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 굉장한 잔머리네요. 네. 예를 들어 아시아어로 뭐 그 사랑에 대해서 한국은 사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뭐 한국을 뺀다. 아시아어 타가는데 한국만
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엄청 들어오죠. 화가 많잖아요. 댓글도 이제 댓글 전사들도 많다 보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일단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알고리즘이 타는 거고 야. 그 다음에 한국 거를 했을 때 뭐 일본을 또 뺀다면 또 이제 일본에서 또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게 너무나 잘 먹히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네. 컨텐츠가 막 몇천만 뷰, 몇천만 몇천만 뷰가 컨텐츠당 몇천만 뷰 시대. 그 인플루 있어요. 그 네. 인스타예요, 유튜브예요? 이 친구는 이제 인스타로 했습니다. 인스타. 네. 아. 이제 그렇죠. 기회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네네, 온 것 같은데 기회를 했고 위기 위협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네. 이제 리액션형 혹은 정보 요약형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편승하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만들던 크리에이터들은 많이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이게 AI가 이미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네. 혹은 더 많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성우나 번역가가 역할을 하던 그 역할을 겸하던 크리에이터들은 또 네. 이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아, 있는 경우도 그렇겠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것 같고 그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기회를 그 가운데도 분명 기회는 있으니까 네. 빠르게 움직여 가시는 게 요즘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보 요약형 하니까 우리 시한책방도 사실 책을 요약하는 형이라 그래서 제가 북튜브보다는 지식. 근데 사실 지식이 뭘 가르쳐 준다기보단 여기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걸로 바꾼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지식 채널로 가는 게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위기라고 하니까 열심히 관점, 사람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좀 여기도 사라질 유형, 콘텐츠 유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정보라든가 그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뉴스 요약, 그다음 음. 트렌드 정리 형태의 정보 전달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AI 검색이랑 AI 브리핑이 이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위기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딱 떠오르는 특히 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전달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경제 뉴스에서는 또 자신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 관점. 주시는 분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단순한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수합해서 그냥 전달하는 뭔가 인사이트는 없는 그런 부분의 이제 컨텐츠들은 아마 많이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경제 쪽을 다루는 그 콘텐츠가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에서 나온 뉴스 같은 거는 별로 오히려 유튜브에 그 경제 다루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네, 거네요. 또 TV랑은 또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그 플랫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소비자가 다른가요? 이게 저희가 요즘은 이제 뉴스를 볼 때 네. 뉴스만 보지 않아요. TV로 뉴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쇼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멀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신기하게 그 TV는 켜놓고 뭔가 하는 것들을 하시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가시 미디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 그 무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뢰도가 주는 어떤 메시지 전달력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또 컨텐츠를 재생산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단순 요약해서 원래 뿌려줬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또 이제 요약 뉴스들 막 모아서 보내주던 채널도 있으셨고 한데 뉴스레터 같은 네. 거 발행하시고 그런 네. 것들도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직접 발행도 할 수 있는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다음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리액션형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특색이 없는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나인데 리액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독보적인 어떤 감성이나 캐릭터가 없으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AI 아바타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리액션 콘텐츠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축구를 보면서 그 축구를 보는 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건가요? 일단 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구를 중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축구라 그래서 네. 입으로 중계도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해석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축구 네. 중계하면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볼 때 요걸 틀어놓고 보는 거죠. 그런 좀 용도로서는 충분히 요즘도 재밌게 이제 시청이 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입축구라는 게 있는데 재미도 있고 그 사람의 또 한쪽으로 몰린 팬 뭐 그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럴 수 그쵸. 있겠죠. 한쪽에 몰려서 막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전해주시고 편파 하니까 중계라고 해서 편파 중계, 네, 네. 네. 그런 게 공중파는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단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뮤직비디오에
정도의 리액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네네.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액션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포인트에서 사실 다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어떤 멘트들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색 있는 몇 분들 빼고는 좀 많이 이제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특정 기술 하나에만 의존한 크리에이터들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엄청 잘해서 유명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AI 때문에 약간 상향 평준화되는 거죠. 그럼 좀 차별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없다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살아남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개성,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네요. 그렇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주관에 동의하고 그걸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색깔이 없으면 사실 이제 팔로우할 이유도 없어지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안책방 처음 할 때 처음 한 8년 전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책 요약하는 거 재미없으니까 이 책에 나오는 사람 분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피터팬이면 피터팬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를 8년 전에 했었어요. 너무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귀찮아도 이제는 이젠 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네. 만드셔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시작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리액션보다 확실히 뭔가 꾸며갖고 리액션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을지라도 이제서야. 네. 이제는 특색 없으면 너무 콘텐츠의 홍수다 보니까 특색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처음 3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3초에 뭘로 그 시간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고, 그래서 걱정되는 건 사실 너무 좀 자극적으로 많이 그렇죠, 이제 콘텐츠들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게 또 지금은 많이 이제 지쳤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콘텐츠에 대한 디톡스에 대한 니즈도 엄청나게 많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거 잘 밸런스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AI를 안 쓰고 사람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서 누구를 욕한다든가 그런 것도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했을 때 쾌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많죠. 뭔가 뭐 폭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놀려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떤 이슈에 휘말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짝 인기는 누렸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진짜 직업으로 보시고 좀 앞으로 평생을 좀 같이 할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컨텐츠는 아무래도 오래는 못 가더라. 다들 뭐 감옥을 가시거나 법정에 이제 그렇죠. 여러 문제에 휘말리시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좀 그런 컨텐츠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제가 시한책방 초창기에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분장쇼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땐 또 제가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그 강의를 간 김에 거기서 찍은 게 꽤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벚꽃동산,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을 하면서 벚꽃이 굉장히 흐드러진, 그때 아마 연세대 교정이었을 거예요. 그 벚꽃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찍었다든가, 아니면 어디 갔을 때 거기에 맞는 걸 찍었더니 그때 뭐 대표적인 북튜버 소개하는 그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시한책방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찾아가서 이 장소에서 하는 걸로 뭐 하고 있다. 그 특징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몇 번 했을 뿐인데 그게 특징이 아닌데. 그렇죠. 내 특징은 잡아서 소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짜로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신만의 개성, AI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다움, 살아있음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네. 경쟁이 이렇게 심하니까요. 직업이니까요. 네, 직업이니까요. 이거 참 그 AI가 여러 군데 침투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이 분야도 다른 분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왔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나 위기야 힘들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건 위기지만 그렇다면 이게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기회는 항상 그런 위기 속에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찾아지는 기회가 더 또 값진 경우들이 많고, 네.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도 보면 그런 위기에서 또 꽃을 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성공 사례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주성균 대표님도 약간 관종 기질이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았는데 왜 제가요? 자기 채널이나 이런 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관심도 되게 다양하고 그 사람 아는 사람도 많고 충분히 하시려면 또 빵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채널 안 하셨단 말이죠, 자기 컨텐츠를. 저는 제가 저 관종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고 그 메타인지가 일단 네. 그냥 그 예를 들어 네. 저는 직접 플레이어를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마라토너가 되는 것보다 네. 마라토너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더 즐거웠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네. 이제 뭐 레드불 때도 그랬고 뭐 최근에 앱솔루트까지도 그렇고 계속 뭔가 지원하는 캠페인들을 만들고 뭔가 함께 뭐 이분들이 무대에서 서서 날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즐거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웠다가 여기까지 좀 오게 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여서 그런 거 치고는 옛날에 뮤지컬 배우도 참여를 하고 축구 선수로도 뛰고 플레이어로 정말 많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신 걸로 아는데 좀 성향이 바뀐 건가요? 그때마다 네, 당황하시는데 지금. 네. 잘 못했어요. 이게 축구도 했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뮤지컬도 했었는데 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그런 플레이어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기획을 하거나 무대를 만들거나 연출을 할 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저 못했어요. 그거군요. 그러니까 무명 배우 출신의 잘 나가는 연예기획사 사장님. 네. 그렇죠. 내가 해보니 야 이거보단 지원하는 게 더 맞겠다.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훨씬 잘 되고 있는. 네, 해보니까 안 것 같아요. 말 지금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런 관종이었었네요. 그런 자신의 플레이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그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게 뭔지 네. 요소요소에서 알고 또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를 아직 지원은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플루언서에 관한 크리에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 가운데 공감이 많이 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균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저희가 좀 명확한 세계관을 좀 구축하셔서 이제 크리에이터 세상에 들어오신다면 그래도 이 레드오션 안에서는 조금의 희소성은 키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계속 배워가는 자세 그리고 그 명확한 세계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니라 팬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크리에이터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여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진콘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 자격 조건이 없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혹은 네. 인플루언서이신 분들 모두 다 호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대신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데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선한 영향력 지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인플루언서란 그 뜻이. 영향력을 어떻게 주고 있냐. 네.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저희는 인플루언서라고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가짜 계정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증 마크를 주고 네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선한 영향력 지수라는 걸로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좀 검증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만들어서 좀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인플루언서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블랙리스트처럼 노털리우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게 고소당합니다. 잘못하면. 네. 상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고 계신데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나누고 싶겠다 하시는 분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네. 진콘이라고 검색하시면 진콘, 나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이렇게 검색을 네. 하시거나 진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네. 접촉할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이 영상 봤다. 나 주성균 대표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워낙에 엔잡러시니까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이렇게 또 뵙게 될 날을 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4개 더 남았습니다. 아, 4개나요? 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 발로렌 요것도 그 주성균 대표님이 또 마케팅하신 그런 의류입니다. 의류. 네. 또 패션 쪽에서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